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피는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아내가 7년 동안 결혼 생활에서 바람을 피웠던 새로운 이야기를 오늘은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네.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걸 깊이 후회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게 더 마음 아프다. 내가 한 선택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훌륭한 남자, 배려심 많은 파트너, 놀라운 남편이 있었습니다. 19살 때 의미 없는 장난에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21살이었던 남편을 그보다 먼저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데이트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매우 내성적이었고 대학에서 나의 주요 초점은 교육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당신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가 나를 알아차리고 원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나를 더 잘 알기 위해 그는 내 전화번호를 요청했지만 나는 즉시 그를 거절했습니다.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누구와도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다음 몇 달 동안 그는 내가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는 테이블에 자주 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왔고 때로는 친구들과 대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점차 그를 매일 지켜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멀리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을 관찰하던 중 어느 날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그의 부재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자기 인생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아마도 그 사람은 당신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 말에 찔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나는 왜 나중에서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반했고 그가 이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거나 병원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특별히 전화번호를 받지 말라고 특별히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그의 번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해 보였고 다음날 그는 언제나처럼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선반으로 향했습니까? 이번에는 코드가 C301인 교과서를 들고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에 실제로 주의를 기울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말고 지난 이틀 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긴 학기 중 처음으로 안경을 벗으면서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랐다가 입가에 희죽희죽 웃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잘생겨서 거의 만화 속 캐릭터를 닮았다. 나는 그가 평균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매혹적인 파란 눈은 끝없는 심연 같았고 5분 9에 불과한 적당한 키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거칠었고 그가 말할 때 가끔 내 몸의 진동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순간들이야. 너는 나를 걱정해 주었지. 그는 잠시 멈칫한 뒤 유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믿을 것이지만 내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지. 그는 장난스러운 말을 덧붙였다. 말투 스텔리. 나는 즉시 답장을 해서 테이블에 있는 친구들에게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내 이름도 모르잖아. 그 사람이 같이 웃으면서 놀렸다. 그건 내가 중학교 때 얻은 별명이고 여기까지 계속 붙어 있었는데 게다가 그게 아니다. 스탠리는 마어벨 카믹스의 소유자와 같은 스탠이라고 밝혔으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여 혼자 앉기로 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것은커녕 그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나와 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는 죄책감에 초조하게 내 손톱을 물어뜯으며 그가 우리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몰래 바라던 그를 슬쩍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적어도 나를 한번 돌아보았을 정도로 그 사람이 그리우면 가서 얘기해야 한다. 그에게 내 친구 소피어는 내가 중얼거리지 말라고 제안했고 나는 안경을 다시 쓰고 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미 공부하고 있던 책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고 시험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휙휙 넘겨갔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에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는 페이지는 결국 포기하고 그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그가 나를 올려다본 것 중 가장 귀여운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사과라고 묘사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반복하기를 원할 때 그는 그런 식으로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나는 그 건너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약간 어려웠고 그는 자신이 화를 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가 자기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에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시험 공부에 집중해야 해서 다른 테이블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가 그렇다고 했고 쉽게 좋은 성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대학에서 추가 1년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테이블에 머물고 싶었지만 책을 읽는 것보다 나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묻자 그는 책을 덮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니엘이 다니엘을 소개해 주겠다고 손을 내밀며 악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항상 다니엘과 다니엘이 완벽한 커플 이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왜 아까의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나는 당신이 내일 너무 바쁘지 않다면 엄청난 흥분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당신을 데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제안한 내 시험에 대해 나는 그가 나에게 데이트를 요청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가 더 일찍 요청했다면 기회에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청년 때문에 뱃속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임머신이 있었다면 다르게 일했을 텐데 그의 말을 더 많이 들었을 텐데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덜 이기적이었을 텐데 여기서 나는 울면서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낯선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동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데이트는 정말 잘 됐고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는 유머 감각이 있었고 의미 있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소녀들이 보면 질투하는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UCLA 후보의 준우승자였다고 언급한 날, 그보다 더 잘생긴 남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UCLA에서 우리의 관계는 마치 고등학교 시절과 같았습니다. 로맨스 소설 그는 항상 파티에 초대받았고 그가 참석할 때 우리는 손을 잡고 헤어졌고 심지어 학교 마지막 학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대부분 그 덕분입니다.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의 첫 번째 모든 것, 첫 데이트, 첫 키스, 첫 사랑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제외하고 이전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내며 인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 우리의 성적 경험을 끊임없이 비교했는데 그 사람이 내 목록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불만을 느꼈다. 자랑할 만한 경험을 더 많이 갖고 싶었다. 수준을 맞추기 위해 다른 사람과 자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하고 몇 달 후 나는 결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지만 그의 강한 겁으로 인해 언젠가 그것을 추구하면 그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반응이 어떨지 물었습니다. 조금 공개하면 그 사람의 솔직한 대답은 가만두지 않고 갈게 화가 났어. 특히 우리가 함께 있기 전에 그 사람이 자신의 모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당신이 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을 더 기다렸다가 주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 똑같은 대답을 했고 이것이 우리가 마침내 결혼했을 때 우리가 매듭을 묶으면 그가 내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한 후에까지 기다리도록 설득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잃지 않고 내 섹슈얼리티를 탐구하기 위해 그와 결혼하는 것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대한 그의 감정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나는 내 단 하나의 진정한 사랑을 놓친 내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들은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말하며 다니엘을 잃은 지 수년이 지난 후 나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와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거나 그랬던 것처럼 신혼여행은 4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망치지 않았다면 4개월의 휴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5년 동안 함께 있었고 친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는 3년 동안 신혼여행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지켜보는 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게 정말 후회되는 일입니다. 종종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려는 유혹이나 동기가 있었고 나의 동기는 탐이라는 남자였습니다. 6피트 5인치의 키가 크고 규칙적인 운동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강한 근육을 가진 거인처럼 보였고 항상 체육관에서 보낸 시간을 보여주는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키가 6피트 1인치에 서 있어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나를 작게 느끼게 한 독특한 경험은 그 사람이 내 직장에 새로 합류했고 결국 계층 구조에서 내 상관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 그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남편보다 30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매우 시시덕거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나를 유혹하려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투로 매일 그에게 보고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엄청나게 끌리면서 전문성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덤벼든 건지 아니면 단지 친절하게 대해준 건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매력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 사랑하는 다니엘은 그에게 상처를 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사무실 근처 바에 가서 술을 마셨고 우리의 대화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서 더 사적이고 친밀한 토론으로 바뀌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욕망을 고백했다. 나는 단지 한 남자의 여자 이상이 되고 싶었다. 나는 죄책감 없이 성적 해방을 위해 결혼을 공개하고 싶다는 소망을 그에게 말했고 그가 물어보면 그에게 반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다. 나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그는 내가 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지 않으며 내가 계속하면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탐은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어리석었다고 조언했습니다.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으면서 그는 남편에게 묻는 대신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재미있게 놀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톰이 끔찍한 조언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었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는 그가 그날 밤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했는데 처음으로 다른 남자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다시 10대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우리는 키스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샤워를 하고 이를 닦으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직 약간 취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깨워서 그에게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공유할 만한 흥미로운 일이 있다고 말했지만 나 먼저 놔두세요. 그는 주에 깊게 듣는 동안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안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여자가 되고 싶다. 우리가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다른 남자들에게 원하고 존경받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는 결혼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은 토론할 필요 없어 남들이 나를 전쟁이라고 부를 때 나를 사랑했던 남자에게 했던 상처받은 말이었다. 내가 대학에서 얻은 별명은 이상한 괴짜에게서 파생된 별명이었다. 그것은 그 별명을 사라지게 만든 남자에게 내가 사용한 말이다. 나에게 관심을 좀 줬어 늘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말이 나를 괴롭혀 그 상황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상황이 어떤 어리석은 아가씨였나 나는 그 사람은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패배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1시간 정도 조용히 앉아있다가 당신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침실로 갔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나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의 피곤함을 비난했습니다. 나는 곧장 상사의 품에 안겨 그날 아침 그의 사무실에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톰은 다니엘이 아닌 나의 첫 번째 친밀한 파트너였습니다. 따라갈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종종 금요일에 동료들과 정규 TTGF 장소에 나갔고 토요일에 가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낯선 사람 옆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 단계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새로 발견한 깨달음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준비하는 동안 2달 후 거의 매일 또는 격일로 다른 남자들과 계속해서 교류했습니다. 일하러 톰이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편이 평소처럼 이미 출근했다고 가정하고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나는 함께 사무실로 향하기 전에 짧은 만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톰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았다. 샤워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감고 나니 그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다니엘은 농담까지 해서 내 아내를 엿먹이는 노미네라고 했다. 내가 전구를 바꾸느라 바쁜 동안 다니엘은 화, 고통, 실망, 슬픔 등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보여줄 유일한 것은 미소나 찡그린 것뿐이어서 쉽게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그가 완고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공개 결혼 하부는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가 톰의 차에 탈 때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나의 젊고 순진한 마음은 톰이 사무실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결혼 생활에 저지른 중대한 실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개방 결혼 개념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농담을 했고 내 남편이 요리사일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심지어 그가 보고 싶다면 그날을 금요일로 정하자고 했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금요일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상사 대신 동료들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탐과 저는 그날 밤 도시의 삶이 잘 보이는 유리창이 있는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만족스럽고 친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의 차이를 느꼈어요. 남편은 유난히 조용했고 저는 보통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제가 퇴근하고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해도 스피커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틀어주곤 했습니다. 늦게 또는 내 업무 중 하나가 있으면 그는 여전히 음악을 크게 틀곤 했습니다. 나는 사내 체육관으로 향했지만 그가 평소 토요일에 하던 것처럼 러닝머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부엌으로 가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습관대로 커피라도 끓였지 부엌 조리대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는데 결혼 2년 전 3년 전에 함께 이사온 이후로 함께했던 삶을 떠올리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피를 먹으려고 컵을 집어들었는데 컵을 열자 비어 있었습니다. 안에 봉투에 들어있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름다운 것을 보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간직해 두었습니다. 좀 더 로맨틱한 만남을 바라는 마음에 무너진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어. 내 인생에서 수많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니엘을 그렇게 놓쳐버린 건 내가 내린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야. 편지를 되찾아서 봉투에서 5년이 넘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컵에 남겨둔 쪽지에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길 바라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에서 스무드 크리머넬의 연주가 왜 들리지 않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아프리카 앞으로 5년은 그곳에서 보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돌아오면 당신의 불륜을 잊지 말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처음 언급했을 때 톰의 회사와 당신과 함께 있었던 다른 남자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제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아는 것이 후회됩니다. 내 인생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떠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나에게 야기한 고통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 쪽지 옆에는 2014년 6월 7일 토요일 비행기표가 있었고 비행기표 뒷면에는 내 이름이 적힌 여권이 있었는데 2달 전에 내가 당신에게 공유했던 소식을 기억하세요. 회사는 우리 둘 다 남아프리카에 머물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당신에게 컵바닥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내 온 세상이 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날 남은 시간을 내가 할 수 없는 컵만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나는 충격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듬해는 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엘리아스가 톰의 소지품을 모두 가지러 온 날부터 내 삶이 서서히 풀리면서 장기간의 우울증이었다. 나는 그를 보면서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들은 나에게 감상적이 된 톰의 소유물을 가져갔습니다. 엘리아스는 친절하게도 톰이 가장 좋아하는 후드티에 톰의 향수 한 상자를 보관하도록 허락했지만 다음날 다시 돌아와서 같은 옷을 입고 나에게 걸어왔습니다. 금요일에 출근했는데 24시간 넘게 울어서 약해져서 엘리아스가 화가 나서 내 손에서 후드티를 빼앗는 동안 나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스텔리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당신이 불명예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곳의 여성들에게 이 후회를 평생 안고 다니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그는 향수를 집어들고 이 나라의 법이 아니었다면 당신 얼굴에 침을 뱉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아스는 결코 그의 말을 막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지금은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사랑하는 반쪽이 나를 떠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내 집이 슬프고 공허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톰이 자신의 요청으로 다시 전근을 가게 된 이유를 물었다. 우리가 뭔가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믿고 전학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즐거웠고 이제 나아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너무 늦기 전에 탐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상사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 당시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실수에 대해 질책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와 연애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기 오래전에 부모님은 엘리아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준 후 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독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자랐으며 그들의 견해로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를 따라 흘러내리는 종교를 위해 결혼을 하려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5년 동안 톰이 나에게 연락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의사소통 라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한마디 말을 들었고 내가 엘리아스에게 연락하려고 했을 때 그가 그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1년 후 남아프리카에서 톰과 합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친구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들 대부분은 단지 나를 참아주었을 뿐이었다. 내가 가진 유일한 긍정적인 일은 이전 커플의 절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재미도 없고 함께 있는 것도 즐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깨달음으로 인해 나는 극도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일라이어스가 나를 떠난 후 나를 락바텀으로 내보냈습니다. 나는 단순히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2023년 36세의 나이로 지금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처음 3개월 이상 지속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 매우 불행하고 때로는 잠속에서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갑자기 나를 떠난 것에 대해 다니엘을 비난합니다. 결혼을 시작하려고 고민하는 여성이 이 글을 읽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언젠가 다니엘과 마주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한 일 중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데이트 생활도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것을 탐구하고 싶다는 이유로 남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사람. 나는 여러 연애를 해왔지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 그대로 이 남자들의 얼굴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니엘과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함께 구입했습니다. 작은 방갈로입니다. 작은 가족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옷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10년 전 후임 상사에게 해고된 이후로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까운 모든 사람을 잃었고 필요에 따라 나를 용납했지만 그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가 내 이전 게시물을 본 것 같습니다. 글을 올린 후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쁨이 넘쳤다. 나는 몇 시간의 긴 대화 동안 늘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그의 목소리의 깊고 거친 바리톤이 그리워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했는지 들었고 그는 내가 그것을 겪을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았다고 고백했으며 처음에는 그것이 나의 만우절 장난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톰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일부가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보이고 내가 그를 무너뜨릴 때까지 머물렀던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왜 첫 싸움 후에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5년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나를 극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다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으면 그 사람의 새로운 행복이 위태로워질까봐 나를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한 것 같았고 우리가 회상하면서 눈물이 흘렀다. 좋은 시간을 보냈고 나는 대화가 끝날 때 이 남자가 빠져나가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일주일 안에 미국에 있을 것이라고 나에게 알려주었고 그의 약속대로 나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에 돌아와서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혼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그는 집안에서 내 삶을 휩쓴 비참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반지에 편지가 적힌 컵이 바닥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운 방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관찰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나도 처음으로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나는 마침내 그의 감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 묻는 그의 눈에서 동정심을 보았고 아직 전달하지 못한 자세한 내용을 그와 공유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탐에 대해 키가 크고 매력적이지 않은 근육질의 남자라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나는 탐이 어떻게 사진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2달을 보낸 다음 떠난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고개를 저으며 7년간의 관계를 단 2개월의 섹스로 버렸다고 말한 다음 성적 경험의 질에 대해 화를 내며 솔직하게 말해서 다니엘만큼 나를 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그는 내 욕망을 안팎으로 알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단지 빠른 만남에만 관심이 있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한 일을 위해 나를 정의하는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슬펐습니다. 내가 동정심으로 초과근무를 했던 다른 14명의 남자들보다 훨씬 더 그는 나에게 치료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전진했다고 언급했고 그 순간 나도 전진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그 사람이 떠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